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고덕순이고요. 54년생입니다. 저는 큰애 7살 때부터 네. 아파트 지하에서 네. 슈퍼를 했어요. 10년 하고 97년도에 분양받아가지고 제가 좀 한 5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선이라고 합니다. 1960년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3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하시던 자영업 교사의 일을 퇴직하신 상태이신데 재직하실 때는 그건 노후에 대한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 편이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나면 교사 연금이 나옵니다. 네. 퇴직하자마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뭐 퇴직하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현직 시절에 개인연금이나 자금을 여유 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런 생각이 든 계기는 또 뭐예요?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 받는 월급보다는 연금이 거의 뭐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물론 생활하는데 큰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나 또는 뭐 취미생활 이런 거에 좀 자유롭게 하려면 법률 여유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 네네네. 저는 애들이 많으니까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됐는데도 그때는 이제 막 애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교육 문제가 또 있잖아요. 애들이 좀 크니까 다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후 자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하면서 어깨가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세를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또 조금 하나의 준비였네요. 예. 그럼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으니까 네. 정년퇴직 할 때 좀 마음은 어떠셨어요? 뭐 한마디로 좀 시원섭섭했죠. 이제 퇴직하면 뭐 출근 시간 따로 없고 또 뭐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네.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생활, 삶 뭐 이런 거가 주어지니까 그건 참 좋은데 또 막상 퇴직하고 뭐 따로 우리가 뭐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딱히 뭐 어떤 일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지낼까에 대한 걱정, 그런 불안 이런 것도 물론 조금 있었죠. 그러면 약간 선생님도 약간 퇴직하고 나서 약간 재직 중이실 때 네.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좀 드셨어 거예요? 막 퇴직할 때는 좀 하기 싫더라고요. 한 몇 달, 퇴직 몇 달을 앞두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빨리 퇴직하고 싶었죠. 근데 또 퇴직하고 한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정규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시간 강사로 학교에 나가서 이제 뭐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퇴직할 때쯤에는 이제 쉬어야겠다. 네,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다 보니까 왜 무조건 놀자는 생각이겠죠. 선생님은 약간 이제 뭔가 가게 접으실 때 그때 마음 좀 어떠셨어요? 가게를 접었는데 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애들은 어느 정도 밑에 애들이 좀 아직도 고등학교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대학교. 좀 허전한데 제가 원래 성격이 집에서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 가지 거 배우러 다녔어요. 뭐 미용도 배웠다. 영화사에 네.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영화사에 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 이제 노후 대비금 관련해서 연금은 받고 계신가요? 두분 다? 네, 저는 연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연금은 없고 국민연금 슈퍼할 때 그때 또 조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좀 넣을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자영업 하신 분들은 많이 안 넣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때는 또 혹시라도 88년도니까 이게 처음 생겼거든요, 연금이. 그래서 그냥 조금 넣었어요. 꼭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얼마 안 돼요. 38만 원 돼요.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 교사 연금인데 한 300만 원 후반대, 400만 원이 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게 퇴직금을 다 연금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퇴직금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퇴직금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달 이제 평생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이제 연금 말고도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안 되죠. 택도 없어요. 어렵도 없잖아요. 네. 그전 때는 애들을 가리키면서 적금도 넣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다 이제 직장에 가고 시집 가고 그랬는데 아니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거 일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생활비는 두 분이서 쓰시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한 거의 400.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뭐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뭐 보험료, 아. 실비, 관리비, 아파트다 보니까 고정비에도 좀 많이 나가요. 그런 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소득 조금 있으시고 예. 근로도 계속 하고 계시고.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고정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또 보험료, 통신비, 각종 세금 이런 것들로 거의 한 80만 원 이상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사실은 저는 1인 가정이어서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200만 원 이상 쓰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는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은퇴하시기 전보다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좀 지출을 줄인 내역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이건 좀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직을 하면 연금이 뭐 현직에서의 월급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퇴직하면서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지 않으니까 이제 의복비 이런 것들은 별로 나갈 일이 없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좀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이제 회식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외식을 하면 아무래도 돈이 좀 쓰이긴 하는데, 뭐 혼자 있으면 뭐 간단히 먹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건강을 제외하고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연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좀 느끼신 순간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몸도 막 아프잖아요. 또 앞으로 또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올 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현금이 1억은 넘어야 되잖아. 그 정도는 이제 비상금 정도 있어야 된다. 예. 선생님 혹시 저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은 노후에 건강 말고 가장 중요한 것도 뭐라 생각해요?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하겠죠. 의외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특히 이제 노후에는 뜻하지 않게 이제 병원,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퇴직하시고서 내 노후 생활을 이제 퇴직하실 때도 좀 그려보셨을 텐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포인트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좀 많이 흘러갔어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은 물질도 좀 넉넉하게 있어야지. 저는 뭐든지 넉넉하게 있어야지 이게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하다못해 뭐 집에 뭐 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좀 있어야. 그래가지고 그 가게 그만두고 좀 퍼져나더라고. 뭔가 나 혼자 그래도. 이렇게 뒤를 받쳐주는 게 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뭐 비용도 좀 들고 또 내가 좀 꿈꿨던 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약간 영화계 쪽으로 그러고 싶었는데 코로나 오고서부터 그게 뜸해졌어요. 뜸해져가지고 그 오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뜸해져가지고 좀 마음이 좀 허전해요. 저는 뭐 사실 퇴직하면서 이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도 좀 마음대로 다니고 또 맛집 뭐 이런 데도 좀 찾아다니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퇴직하면서부터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네, 22년도에 퇴직하는데 그 해에 제가
협심증 진단도 받았었고요. 뭐 그 다음에는 또 포도막염이라고 또 눈병이 와가지고 한 2년 고생했죠. 그럼 지금도 아직 뭐 눈병은 치료 중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또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료하고 하느라고 뭐 돈도 들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또 병원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몸이 아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좀 많이 미뤄졌죠. 그래도 그 좀 더 그 힘이 있을 때, 활기 있을 때 이제 더 다니고 싶었는데 뭐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저는 그런 걸 느꼈는데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저희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고 네네. 시간 맞춰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어진 업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퇴직을 하면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하루 일정이라든가 뭐 일주일 계획이라든가 이걸 내가 스스로 짜고 스스로 계획하고 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리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아마 막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니한 생각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요즘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좀 고민거리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큰 병은 없는데 네. 근데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몸이 조금 아프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큰 병 걸렸나 싶어서 막 검사를 하러 다녔어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래도 큰 그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항상 불안한 마음. 예,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노후가 그래도 큰 병도 물론 있지만 큰 병보다는 그런 자잘한 병원들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혹시 이렇게 고민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은 이제 회복돼 가고 있지만 그게 제일 좀 신경이 쓰이고요. 또 뭐 굳이 말하자면 혼자 이렇게 오래 이제 퇴직하고 있다 보면 뭔가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런 또 사회생활 물론 사회생활 하지만 활발하게는 현직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런 공허함, 뭐 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각자 이제 되게 인생에서 막 잘 벌고 화려했다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간을 돌린다면 어떻게 좀 내 노후를 준비를 하고 싶으신지가 되게 돼요. 너무 막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여행도 가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너무 일에만 또 예, 너무 일에만 질지고 애들 가리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둥바둥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제 교직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가 야간 학교였어요. 그 이제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해서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에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출근 일찍 할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또 술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하여튼 그 술을 많이 먹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제 교직을 시작한다면 물론 뭐 사회생활도 좋고 이제 저도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좋긴 한데 미래를 생각해서 좀씩 좀 저축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많이 후회가 됩니다. 값을 나가는 돈들을. 그렇죠. 이제 현금 저축을 술값을 더 세이브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저희 채널에 공무원분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다들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돌아가도 그냥 그대로 살 거다. 어차피 연금이 있으니까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먼저 은퇴를 하신 선배들이잖아요. 아직 재직 중인 분들에게 뭔가 조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계속 건강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퇴직해서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면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도 퇴직하고 나면 물론 교사들은 그래 어느 정도 좀 부족하지 않게 연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위해서 네. 저축. 그러니까 두 가지죠. 건강관리, 그다음에 저축. 그리고 딱 퇴직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게 참 좀 애매해요. 막연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꼭 뭐 직업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또는 뭐 아르바이트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배로서 진짜 퇴직을 앞둔 그분들한테는 정말 건강도 챙기고 또 돈도 적금도 많이 넣어가지고 저금해 놨다가 풍부하게 그 퇴직을 맞이했으면은 아마 후회가 없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두 분은 앞으로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내야겠다라는 또 새로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마음도 그러고 몸도 좀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건강을 좀 챙기고 규칙적으로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출근한다는 게. 그래서 너무 좋아요. 거기 집에서는 못 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뭔가 다양한 네, 라면 네, 앞으로도 80살까지는 하고 싶어요. 선생님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그동안은 뭐 특별히 없었는데요.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고 있으니까 좀 미뤄뒀었던 그런 이제 활동들, 여행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고 또 올 초에 또 우연찮게 지금은 그 매주 한 번씩 연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뭐, 예, 연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좀 다른 사람을 한번 표현해 봄으로 해서 저 자신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